이번 마들링 프랙티스는요. Scholar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Scholar는요. 우리 온톨로지 모형 중에서 part of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그 relationship을 좀 다루는 거를 할 텐데요. 일단 온톨로지 모형이 뭔지, 그다음에 part of relationship은 뭐지? 우리가 했던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우리 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part of relationship은 좀 덜 했기 때문에 EJ를 너무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인제 symbolic manipulation, symbolic representation이라는 게 뭐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른 트레이닝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조금 해 보시죠. 온톨로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온톨로지 모형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지? 온톨로지가 뭐지 하는데 이게 상당히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온톨로지라는 말을 쓰는 데가 철학적으로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쓸 거냐, 그리고 온톨로지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쓴다 하더라도 조금 다르게 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representation, formal naming, definitions, property, relationship, data, entity를 다 전부 다 포함시키는 그것을 온톨로지라고 하니까 이거 방대한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뭘 온톨로지라고 하니 다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인제 여기 보면 이제 more simply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property of subject area,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그 property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property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지식이 우리 같은 이제 지식 같은 게 지식의 어떤 subject area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relate 돼 있냐라는 거예요. By defining the concept category represent the subject. 어떤 subject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property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 개념들. 그 개념에 대한 정리들. 글로서리 같은 거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것들에서 의미, meaning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complexity라는 거예요. create ontology to limit complexity. 그냥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서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create ontology를 해서 complexity를 limit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막 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중구난방인 것을 뭐 한다고요? organizing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 뭔가를 안 만들어 놓으면요. 이건 뭘 말하자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온톨로지가 없으면 결국에는 너무 복잡하고 unorganized 된다는 얘기야. 우리의 정보나 지식들이.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기제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ndividuals, instance라든가 classes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혹은 attribute라든가 relationship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relationship이에요. 이 class나 concept은 이제 같이 되는 거고, 그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lass보다는 그 prototype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는데 그 이슈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톨로지가 있고요. 그럼 온톨로지는 뭐를 위한 거냐면 semantic expressiveness를 위한 의미에 대한 표현력을 증강시켜서 간결하고 그리고 심플하고 그리고 organize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톨로지를 모형화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식의 핵심 구조를 뽑아 가지고 우리가 잘 보이게끔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tabular representation을 좋아하는 거예요. 테이블 형태로 딱 지식의 핵심 구조를 뽑아서 정리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definition들이 있으니까 온톨로지에 대해서는 여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뭐라고요? 온톨로지는 describing relationship 하는 용도로 그 역할을 하는데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러면 describing relationship을 할 때 어떤 연결 구조 혹은 relationship이 있나라고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describing relationship 하기 위해서.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is a relationship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변수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사이버 트럭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사이버 트럭은 차 중에서 two wheel drive car가 있고 four wheel drive car가 있는데 four wheel drive car 중에서도 포드가 있고 포드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 또 사이버 트럭이라는 게 있어라고 뭐 중에 뭐가 있고 그 중에 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 트럭이야라는 것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거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라고 하면 위에부터 쭉 내려오면서 분류표처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 이게 뭔지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동물과 식물로 나눠주는데 우리 스무고개 해보신 적 있잖아요. 스무고개를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아니다 맞다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가 사실 is a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분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설명을 할 때 그 중에 하나야. 그리고 그게 막 nested 되잖아요. 그래서 subsumption, hierarchical relationship으로 그것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할 때 많이 써요. HLM 할 때.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학생은 선생님 속에 한 명의 학생이야. 이 선생님은 어떤 학교의 한 선생님이야. 이 학교는 어떤 school district의 한 학교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school district는 이 state의 어떤 school district야. 이 state는 이 국가의 한 state야. 이 국가는 이 continent의 한 국가야. 이 continent는 이 지구의 한 continent야. 이 지구는 많은 별들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주야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그 올라가면 주님이 또 앉아서 왔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차는 바디 스타일이 있는데 그중에 카 브랜드가 또 바디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차는 파워 소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카 브랜드로 이건 다른 그러니까 EJ 구조가 똑같은 차를 설명하더라도요. hierarchical subsumption 구조가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요. 그것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이게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리너구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너구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동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 텍사노미의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르면요. 오리너구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동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젖 먹이면서 알 낳는 게 어딨어. 그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리너구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분류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분류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번 이제 EJ는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중에 하나 뽑는 거, 그 중에 하나 뽑는 거, 그 중에 하나 뽑는 거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meteorology meteorology relationship이라고 그러는데 part of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차를 설명을 하는데 차는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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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인 게 사이버 트럭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 요거 붙여 놓은 게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이 트리처럼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둘 다 트리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방이 뭐야? 방은 마루가 있고 벽이 있고 창문이 있고 도어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차는 뭐야? 오일이 있고 엔진이 있고 바디가 있는 것이 차야.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교는 뭐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톨로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개념을 잡아 가지고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part of relationship이 되어 있는 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캐리고리가 있고 이그젬플들이 있습니다. part of relationship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omponent나 object가 제일 좋지만 member of group도 있고요. 뭐 portion of mass도 있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하고 무엇을 변형을 할 때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가가 확인이 돼야지 이제 조금 되는 거죠. 우리 measurement 모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composite score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평가를 배울 때 composite score, total score 같은 거를 배워요. 그러면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chapter 4 해서 그것을 다 합친 것을 우리가 어떤 score로 놓고 그 중에 optimal component가 됐든 composite이 됐든 간에 그 composite score를 the thing we like to measure 한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들은 error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버리면 linear composite이 됐든 weighted average가 됐든 이 latent variable 속에서는 어때요?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observed score는 true score와 measurement error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composite 할 때 에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것은 measurement error free한 것과 measurement error로 둘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partialing out 해서 우리가 true score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composite score를 보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게 is A예요? part of relationship이에요. 여기서는 part of relationship으로 우리가 관계를 규명을 하는 거예요. total score를. 예. 그리고 또 다른 measurement는 뭡니까? 우리가 parallel assessment가 있다고 보면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는 또 다른 코끼리는 또 다른 코끼리에 대한 parallel assessment가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요 코끼리야 요 코끼리는 같은 코끼리라는데 parallel한 코끼리야. 그러면 어때요? 이 그림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코끼리는 이거를 measure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이 코끼리들 사이에는 parallel하다라는 assumption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latent variable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easurement 모델을 한 거는 뭐예요? latent measurement 모델. 그러면 이게 part of relationship이에요. 얘네하고 얘네들은 is A예요. is A relationship입니다. 이 시험은 is A 시험 for this construct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예. part of is A. 그것을 해라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어질 때가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물어보면 latent variable 모델을 때리면 힘들어요. 코끼리의 코하고 코끼리의 귀하고 코끼리의 뭐 상아하고 코끼리의 이거를 latent variable을 놓는다는 얘기는 힘들어져요. 패럴렐이 아니거든요. 코는 코고 다리는 다리지. 챕터 1은 챕터 1이고 챕터 2는 챕터 2인데 여기 latent variable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atent variable 할 때는 기본적으로 parallel assumption이 들어갑니다. EJ가. 이거는 part of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그게 theta value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ultiple indicator, multiple causera든가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야 이게 여기서는 part of인데 이 중에는 is A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measurement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우리가 latent variable define 하면 어떨까? 그런 어프로치들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기서는 뭡니까? 이것은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part of relationship으로 보고 또한 이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represent 될 거야. 근데 이거는 is a representative of data가 되는 거죠. 이쪽 부분. 그럼 is a는 오른쪽으로 part of은 왼쪽으로 해서 하는 우리가 formative construct with causal indicator라고 하는 reflective construct with reflective instructor를 합치는 MIC 이런 거 해가지고 옛날에 페이퍼도 뭐 좀 썼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measurement 모델은 진행이 됩니다.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것들을 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를 규명을 할 때 우리가 심볼을 씁니다. 왜 심볼을 쓰냐 하면 심볼이라는 게 전부 다예요. 사실 언어도 되고 모든 것들이 idea, object, relationship을 다 심볼릭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왜 symbolic representation이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symbolic으로 representation 해야지 symbolic manipulation 혹은 computa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글 다큐멘트에 tabular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복붙해서 가져와서 계산된다. operation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symbolic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기계는 symbolic manipulation을 at speed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어마어마한 변형을 우리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다양한 변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지털 공간 속에서 그 유니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그 지식의 조각들을 심볼릭으로 바꾸고 심볼릭의 관계를 규명하는 그 관계를 담당하는 것이 온톨로지라는 거야. 온톨로지 모형은 그게 뭐야? 그게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어? 그것을 결정하는 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Symbolic grounding problem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정한 그 심볼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가 매핑이 완벽하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뭡니까? 심볼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상당히 추상적인 것을 코끼리의 그림이잖아요. 코끼리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코끼리의 그림을 코끼리라고 부르면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 세상의 코끼리가 아닐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유용하지가 않는 거예요. 유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기 버전 AI가 대부분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symbolic grounding problem 때문에 유용하지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유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인식의 기계가 인식을 잘하는 걸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이제 코끼리 그림을 많이 주면 코끼리가 뭔지를 안다거나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깊은 지식을 다루는 거고.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symbolic representation ontology를 만드는 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ontological commitment 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다룹니다. 지식을 다루려면 universally valid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universal 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동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코끼리야? 그게 맞아? 이게 말하는 게 그거야? 동의해야 되는 거야. 전문가끼리. 전문가들끼리 동의를 잘 하려면 그게 정리가 돼야지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ontological한 commitment를 하기 위해서 또 심볼릭하게 representation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symbolic manipulation도 되고 ontological한 commitment도 돼서 우리가 만드는 지식이 사운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figure comment 중에 predefined shape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와가지고 하는데요. 여기 900 shapes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7,500만 명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이미지 셋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갖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뭐 900개, 10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predefined 돼 있는. 근데 왜 이게 파워풀할까요? 이야기했잖아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쓰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그 심볼은 파워풀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영어를 많은 사람이 쓰니까 파워풀한 거잖아요. 파워풀한 국가의 언어니까 많은 사람이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거랑 비슷합니다. 달러가 왜 힘이 셀까요? 왜 좋을까? 많이 쓰기 때문에. 왜? 힘 있는 국가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힘 있는 돈이 됩니다. 심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을 사용할 때 내 지식도 힘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쿨로 이그젬플 한번 해보시죠. 저기 보면 코드를 보면 요 코드들이 스쿨에 대한 코드를 뽑았고요. face에 대한 코드를 뽑았고 bedroom에 대한 코드를 뽑았고 bathroom에 대한 걸 뽑았어요. 그러면 스쿨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얼굴은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는 또 이걸로 bedroom은 이렇게 돼 있고 bathroom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거를 이제 part of relationship으로 받은 거야. 왜냐면 children이 is a school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school은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그러니까 세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항상.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join 시키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팁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는요, 이 join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concatenate를 옛날에 썼다가 그거보다는 그냥 join을 써가지고 vertical bar를 하게 되면 나와요. 근데 엑셀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text join이라는 걸 써야지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at 들어가면 에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자체를 조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때, 그러면 이게 포맷 셀 해가지고 텍스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at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스페시피케이션마다 달린데 두 개를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구글 쪽을 추천을 드리냐면 이게 클라우드 다큐멘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해야 되거든요. 내 지식 모형을, 온톨로지는 특히. 근데 협업할 때 내 엑셀이면 협업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1000명, 2000명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구글 클라우드 다큐멘트를 배우셔서 이쪽으로 만들어 놓아서 축적을 해야지 수십만 명하고 협업이 가능합니다. 한두 명끼리 할 때는 엑셀도 괜찮아요. 클라우드 다큐멘트가 훨씬 파워풀합니다. 왜냐면 야, 이 시험이 여기서 나온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낼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식의 체계로 시험은 나옵니다. 이 지식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시험을 만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친절하죠? 예, 친절한 이영애. 이영예 아니고요. 이영애. 아무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들은 섞습니다. 이거는 셔플하고 똑같아요. 요 페이스 코드도 섞어요. 여기서는 EasyA로 안 뽑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세트를 다 가져와서 섞어서 한 다음에 school face, bedroom, bathroom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 네 개가 있고 link index 5로 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1이 뽑히면 school이고 2가 뽑히면 face고 3이 뽑히면 bedroom이고 4가 뽑히면 bathroom이라는 걸 기계한테 알려주고 나서 나중에 이 1, 2, 3, 4를 이 파라미터랑 같이 매핑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죄송한데요. 여기에서 perm은 shuffle이고 index는 link고 permx는 shufflex입니다. 이거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둘 다 써도 되는데 오른쪽 편을 써주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shufflex, link, shuffl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놓고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잘 보세요. 요까지는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림 속에 6번을 컴포짓으로 만든 거예요. 6번에서 어떤 숫자가 뽑히고 그 숫자를 1, 2, 3, 4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1이 뽑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작업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가 뽑혔어요. 5번이 먼저 뽑힙니다. 첫 번째. school, bedroom 이 중에 하나가 뽑히겠죠. school이 뽑히면 인덱스가 걸렸기 때문에 6번에서 몇 번이 뽑혀요? 1번이 뽑혀요. 그럼 1번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파라미터에 1번이 나와요. 그거는 다시 첫 번째 파라미터로 돌아가서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뭘 하나 뽑아. 그래놓고 거기에 숫자는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컴포짓을 쓰면 그 중에 하나가 뽑는. 근데 뭐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확률적으로 여기서는 섞어요. 여기서는 섞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섞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문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만약에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스쿨이고 다섯 번째 파라미터가 스쿨이 선택이 되면 그러면 6번은 1번이 선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1에 선택이 돼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세트로 나와서 세 개 중에 어떤 게 이 그림이 represent 하는 거는 어떤 거냐? face예요. 이 그림이 represent 하는 거는 뭐냐? bedroom이에요. 이 그림이 represent 하는 거는 뭐냐? school이에요. 왜냐면 school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맵으로 보면 school이 선택이 됐을 때는
이 중에 3개가 다 요 3개는 school하고 매핑돼 있어. 그리고 요 3개의 아이콘은 face하고 연결돼 있어. 요 3개 아이콘은 bedroom하고 연결돼 있어 하는 이 two dimensional한 맵으로 이 변수들의 관계가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나중에 맵 버전으로 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단절돼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서 써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part of relationship 했어요. 그죠? EJ는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이제 part of relationship도 어떻게 다루는지, 왜 symbolic representation이 중요한지 이런 거를 다뤄봤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가져가 가지고 잠시만요. 예. 소리를 조금 뮤트를 해주시겠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네. 자, 이거를 가지고 스쿨에다가 예, 요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스쿨하우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스쿨하우스 아이콘 없었거든요. 한번 추가하면 되게 쉽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zoo를 하나 세트로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1, 2, 3, 4, 5로 되어 있는 zoo를 한번 넣어가지고 우리가 문항 속에서 캐리고리 중에서 zoo가 하나 나오게끔, zoo의 애니멀이 나오게끔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지금은 그 월드에 대해 그 그림을 주고 단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the other way around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림을 주고 단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어를 주고 그림 세트를 찾는 걸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 속에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뭐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림의 크기를 조금 작게 하면 단어를 주고 맞는 그림 세트를 고르는 문항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안 어렵네요, 이번 그 숙제들은. symbolic representation이 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식을 symbolic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가? symbolic manipulation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계가 우리가 결국에는 문항 변역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ontological한 commitment를 거쳐야 되니까 그게 간결하고 정리가 되고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커미트먼트 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ymbolic representation이 knowledge 모델에서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우리가 그 cloud document, spreadsheet 형태로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요.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expertise를 강조합니다. 깊은 지식. 근데 깊은 지식은요.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이거 혼자서는 비법이에요, 그냥. 검증되지 않으면 이 지식이 검증되지 않으면 좋은 지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특히 지식의 핵심 구조는. 그리고 universally valid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반화가 돼야 됩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특정 도메인에 내가 한국사다. 이 형, 예, 한국사예요. 이러면요. 한국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서 그 지식의 핵심 구조가 충분히 일반화되고 valid 되면 될수록 나의 문학 모형이 valid해지고 sound해진다는 용어를 씁니다. 결국에는 expert의 뭐라고요? 커뮤니티예요. 이거. 같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collaboration 하고요. expert 커뮤니티랑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식 모형을 잘 하시려면. 같이 만들고 같이 협업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뭔가를 사운드하고 만들 때 협업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디지털 공간 속에서. 뭐 유출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온톨로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근데 뭐라고요? 변형이 너무 많이 돼서 그 다 외워서는 안 돼.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충분히 모형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학습이 끝난 걸로 보자고. 다 풀 줄 알아. 차곡차곡 만들면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모형이 부족하죠. 모형을
충분히 다양화하고 충분히 일반화하고 만들어 나가면 숨어서 만들지 않아도 수학으로 security가 보장되는 거예요. randomization으로. 확률로 우리가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 security를. 그래서 수학을 믿자라는 거예요. 협력을 해서 수학을 믿자라는 거예요. 가둬놓고 만드는 거는 어디가 빵꾸나도 빵꾸나고 그러면 뭐 이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빵꾸 날지 안 빵꾸 날지 어떻게 알아? 지진이 날지 뭐가 날지 오답 나면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옷 벗는 사람은 고통이야. 저 돌아가서 교수 계속 하면 되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고. 지금 2000년 그 어떻게 그 아직도 그 돈 안 줬다며 2천만 원. 대법원에 아직도 그거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혈세 아닙니까 그거. 아니 대학 다니는 애를 다 합격하셨습니다. 재수하는 애를 합격했대 또 대학을. 무슨 짓이냐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여서 하고 있는 고통받는 애들 생각하면서 이 방법론을 키워서 나중에 뭐 그렇다고 수능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역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뭐 갑자기 없애면 또 케이오스가 나오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협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value에 대해서 좀 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